기만하면 진한 육수가 또 39,900원.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100% 무료 반품. 설날 지나면 다시 오릅니다. 얼른 챙겨드세요. 남는 게 거의 없어 추가 구성은 없습니다. 빨리 전화주세요. Next. 채널 차이나.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대한민국의 근현대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곳 인천. 전 세계 여느 항구 도시의 운명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외세 문물을 받아들인 인천은 그로 인해 한국 근대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인천 계항장 거리는 한국 근대사가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모습을 140여 년 동안 간직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계항지만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인천은 의도적으로 서양국가 중심의 조개지였어요. 19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고 연이어서 서양국가들하고 하면서 개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83년부터 1905년 기점 1910년 이 무렵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 없는 국제도시였다. 개항 이후 정치, 외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인천은 다양한 문물과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조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개지란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면서 치외법권을 누리던 구역인데요. 1883년 처음 일본 조개지가 만들어지고 차례차례 청나라, 미국, 러시아 등의 조개지가 설치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각국 조개석인데요. 조선의 영역에서 각국의 조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표지석으로 공사 중에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며 알려집니다. 이러한 조개지는 서구의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열강들이 조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착취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1883년 개항을 하면서 조선정부는 15만 평의 부지를 개발을 해요. 만평을 청나라, 일본에 불화를 하죠. 분양을 합니다. 14만 평은 서양 국가들한테 분양을 해요. 그런데 그 14만 평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 하나는 제물포 구락부밖에 없어요. 제물포 구락부는 유일하게 서양인이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 당시의 외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와 러시아의 건축 양식을 결합한 독특한 근대 문화유산 제물포 구락부. 제물포 구락부는 1901년 개항장 일대에 거주하는 외교관, 세관 직원, 상인 등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친교를 나누던 곳입니다.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이자 이권 다툼의 장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첫 발을 내디딘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이었던 셈이죠. 구락부라는 이름은 영어 클럽의 일본식 발음을 한자로 차용한 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오늘까지 이어져 옵니다. 구락부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이게 일제강점기 또는 일본인들이 의도해서 지어진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명칭은 제물포 클럽이었어요. C를 썼어요. 그때는. 서울에는 그 유사한 커뮤니티가 있죠. 정동구락부. 정동구락부는 친미 외교관 중심의 커뮤니티였고 제물포 클럽은 정치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인들, 세창양이라든지 알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들 중심이었고 물론 이제 외교관이나 군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어요. 1914년 조계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사교클럽의 기능을 상실한 제물포 구락부는 일본 부인회에 이어 광복 직후에는 미군 사병 구락부로 그리고 1990년까지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물포 구락부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용도에 따라 여러 번 바뀌면서 현재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근대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였던 제물포 구락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사교 클럽에서 이제 내국인을 위한 사교의 장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 내부 고증을 통한 인테리어 보수로 구락부 시절의 원형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스럽게도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여기 위쪽에 있었던 별장대 서양식 건물들은 많이 파괴가 되는데 이 건물은 다행히 피해를 안 입었고 이제 페르멘트 장식이라고 해서 약간 장식을 했잖아요. 그게 덕수궁 석조전이나 서양 이제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물도 그대로 건축과가 같아요.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고요. 문화재청의 공식 슬로건은 제물포 구락부는 고종의 마지막 비밀 외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련된 기록들은 없지만 여기 참여해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고종 측근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많아요. 서울 정동 구락부보다 3년 앞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구락부. 이국적인 자태가 멋스러운 제물포 구락부는 2층으로 구성된 벽돌집입니다. 그중 1층은 건축 당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석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원래 반지하와 1층을 잇는 계단이 있었으나 1층 마루를 확장하면서 계단을 없앴습니다. 계단은 단순 통로 역할뿐 아니라 반지하 공간의 습기를 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동굴을 체험하는 듯한 시원한 냉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합니다. 그동안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전시나 음악회, 영화 감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락부라는 공간이 사교 공간으로도 쓰였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또 문화를 전파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역할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물포 구락부는 건물이 갖는 독특한 정취와 주변 경관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인데요. 인기 드라마 도깨비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근대 문화유산 보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은 개항장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는데요. 그 옛날 외국인들과 문화를 나누던 그 취지를 살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책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좀 세련되어 있고 이런 것도 좀 이국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던 고민들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누구라도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제물포 구락부는 현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렵게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하고 배우고 느끼는 오감이 즐거운 콘텐츠가 가득한 곳으로 또 찬란한 시대를 이어가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예술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천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물포 구락부도 저희가 역사가 깊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랑 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연주도 좋았는지 지금 여기서 이제 요청을 더 하셔갖고 5번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물포 구락부 길 건너에 자리한 또 다른 근대 문화유산 인천 시민의 집. 아름다운 한옥 건물이 시선을 잡는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격동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 기간 세창양행 등 독일계 소유의 부지로 활용되었다가 1900년쯤 일본인 사업가가 별장을 세웁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부지만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독일 영사관이나 대사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사전 확보, 부지 확보 정도로 보여졌고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고노 별장이 처음이에요. 당시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집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곳도 제물포 구락부처럼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뀝니다. 광복 후에는 서구식 레스토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고급 사교장으로 쓰이고요. 이후 인천시가 이 집을 사들여 한옥 관사로 새로 지어지며 35년간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천 역사자료관을 거쳐 지금의 인천 시민의 집이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 겸 시민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근대 한옥의 특징을 나타낸 석가래인데요. 사랑채의 천장을 드러낸 자리에 있던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 한옥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한옥 고유의 깊은 공간감이 멋스럽게 전해집니다. 근대 한옥이더라도 근대 한옥이 천장 마감이 된 거는 일본식이고 사실은 현대식이거든요, 이게 마감이. 근데 근대 한옥의 틀에서는 천장 마감이 아니라 대들보 석가래가 노출된 그런 구조들을 많이 썼으니까 왜 근대 한옥을 여기에 지었다라는 스토리와 사실 맥락이 맞아야 되니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막상 뜯어내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저 석가래나 대들보 보면 이건 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석가래나 대들보들을 보면 금강송을 사용한 공간들이 많아요, 거기도. 이 건축 양식 만든 거는 정세곤이라는 분이에요. 정세곤이라는 분이 북촌, 익선동을 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건축 양식을 보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여기는. 근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인천에 희한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대 한옥이라는 게. 이들은 인천 시민의 집이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춘 만큼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한옥하면 떠오르는 가장 한국적인 멋이 잘 드러나는 온돌방부터 복원합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한옥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푸근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마음껏 즐깁니다. 또한 창틀과 문틀을 그대로 보존하고 여기에 커다란 유리창을 달아 실내에서도 운치 있는 정원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저 창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66년에 끼워졌던 창문 그대로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창문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이거 깨질까봐 제일 걱정해요. 저거 목외. 네. 바닥도 온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은데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스, 온도 이런 거 다 뺐어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시켜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새로운 문화적 명소로 변화시킨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천의 역사를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중 한 곳이 시장 관사 시절 안채로 쓰였던 랜디스 다원입니다.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엘리바 랜디스의 이름을 딴 곳인데요. 인천 최초의 서양병원인 성누가병원을 설립하여 의료봉사를 했던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면서 차담을 즐기고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가져봅니다. 휴양기에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보건소 같은 공식 기관이 없었는데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저분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여러 의술을 펼치셨고,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분이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인천이다.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온갖 전쟁과 온갖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다 보려면 인천에 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뒤쪽에 다이닝룸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디지털 갤러리로 꾸며 인천 섬의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현대 예술의 조화를 이룬 인천 시민의 집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시대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한 공간의 역사에 대해 국한된 게 아니라 지역 역사를 같이 보여주면서 여러 역사를 융합해가는 과정 속에 새로운 의미를 재발견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뭐 햇살 받으면서 혹은 뭐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한옥에서 언제 좀 머물러 보겠어요. 뭐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오셔서 시민들은 책을 읽으시고 이 정취를 즐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탁 트인 창살 너머 정원을 보는 여유로움에 마음이 편해지고 삶의 공간, 열린 쉼터로 누구나 절로 머물게 되는 곳. 인천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전에 고풍스러운 고택의 정취로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는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감성적인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이제 시민들이 무료로 이제 개방해서 이렇게 편하게 쉬다가도 가고 이런 스토리 같은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최대한 옛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전시에 있는 것들 보면 사실상 현대적인 전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오래되신 장인분들의 전시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문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쉼터를 자처한 인천 시민의 집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공연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다양한 문화적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색을 벗은 멋스러운 한옥의 형태를 갖췄지만 정원만은 일본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다양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정원은 금속 외에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나무들로 꾸몄을 정도로 웅장한데요.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림이 우거져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한 고요함과 깊은 역사가 존재하는 비밀 정원 같은 공간. 정원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수목과 바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천의 역사를 대변할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선은 저희 정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문, 철문을 지지하고 있는 그 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돌인데 그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약간 띠가 이렇게 일본식 이렇게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계단에 석축을 조성하는 방식도 들여쌓기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쏟고 이렇게 들여쌓잖아요. 그리고 그 생기는 공간에 또 아기자기하게 심잖아요. 그런 식의 조경 방식을 대표적인 일본 조경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굉장히 눈에 익어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조경 방식이 일본식 조경 방식이에요. 들여쌓기. 하지만 역사의 고장 하면 바로 인천이죠.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새겼듯이 인천은 오늘 한민족을 잇게 한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로 억압받던 시대의 예술로 민족의 혼을 지금껏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 숨결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큰 인천 시민의 집.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한옥이 갖고 있는 좀 약간의 무거운 깊이, 약간의 무거운 깊이 같은 것이 여기 보시면 요 흰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튀잖아요. 무거움을 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도 제 작품도 상당히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여기 이렇게 재생산이 되어져서 인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뭐 작가를 떠나서 너무나 그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공간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인천 시민의 집은 시장 관사의 경비 초소로 사용했던 공간을 역사 전망대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양한 전시 작품이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서해와 개항장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살린 전망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버뷰에 잠시 동안 넋을 잃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할 정도, 감탄 그 자체인데요. 왜 인천의 숨은 전망 명소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사실 공간을 볼 게 아니라 공간에 어떤 사람,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깊이 있게 다 발굴해내고 그 위에 공간이 덤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이 빠지고 스토리가 빠진 공간이나 건물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공간을 짓는 것도 채우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영감을 받고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가는데요. 그저 과거를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 문화의 정거장 역할로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은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공간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분들한테 들어, 야, 인천 시민인 게 자랑스럽다. 인천에 이런 데가 있었냐? 그런 얘기거리, 그런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공간엔 머물다 간 사람들의 삶이 흐르고 역사가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역사 속에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희망적인 미래를 잇는 가치 재생의 공간으로 그 가치는 자연스레 우리에게 전승될 것입니다. 고려 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전라도 교통의 요지였던 곳. 전라도 수부인 전북의 북쪽 관문의 역할을 했던 지역 삼례. 중앙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삼례역은 1914년 보통역으로 다시 태어나 일제강점기 시대 수탈의 아픔을 안게 되었는데요. 길이 통하면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삼례역을 중심으로 오가던 이야기는 몇몇 중요한 역사가 되기도 했죠. 삼례는 전주하고 익산 중간에 있습니다. 그 교통의 아주 요지고요. 그다음에 주변으로다가는 곡창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만경강도 흐르고 있고 아름다운 곳이죠. 네. 호남은 삼례로 통한다 했을 정도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또한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해남을 잇는 삼남대로하고 통영을 잇는 통영대로 갈림길에 위치해서 호남 최대의 역참이 있을 정도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삼례거품은 넉넉함은 수탈의 표적이 되어서 쉬어가삼이라는 여행자 쉼터이자 관광 안내센터로 활용 중인 구 삼례역을 통해 군산으로 양곡을 이출해가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삼례역참에서 삼례역으로 교통의 중심지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근거지가 됐는데요. 중앙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수역의 위상만큼이나 삼례역은 규모가 크고 기능 또한 다른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새로운 통신시설과 교통기관이 도입되면서 삼례역의 위상은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습니다. 일단 음울하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자기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례 지역이 완주에서도 굉장히 이제 낙후됐고 텅 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삼례 고향이 걔는 다 모였었으니까. 네. 단순한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탈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일대 풍요의 상징이었던 만경평야의 곡식을 일제의 손에 빼앗기게 된 증거인데요. 아픔을 저장했던 양곡 창고는 시간이 흘러 오늘날 새로운 가치를 하나씩 담기 시작합니다. 저희 삼례문화예술촌은 192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 수탈 창고로 활용됐었어요. 네, 해방 이후에 삼례 농협 창고로 활용되다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쌀 생산량과 소비량이 줄게 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겨졌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2010년 완주군이 매입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쌀 대신 문화와 예술을 채워서 2013년 복합 문화 공간인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개척 이후로는 2010년까지 지역 농민들이 일궈낸 결실을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됐는데요. 삼리문화예술촌 곳곳을 살펴보면 그 시간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존된 건축 양식으로 등록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양곡 창고의 형태로서는 가장 여러 동이 또 완전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곡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 수많은 통풍구들, 그 다음에 저 벽면에 덧댄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쌀가마니가 벽면에 닿는 것을 막아서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또 지상이나 천장의 수많은 통풍구들이 그 양곡 창고, 100년 전 양곡 창고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가 지금은 문화예술을 담고 있는 공간이 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방치되었던 곳을 완주군이 매입해 2013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주 전시관인 1전시관은 고흐, 모네, 클림트 등의 서양 명화 레프리카전과 한국화전이 개최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포토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클림트 레플리카전이 9월 29일까지 전시 중에 있고요. 3전시관과 4전시관은 지역 예술인 육성을 위해서 30여 명의 지역 작가들과 연계해서 현대미술 또 공예 전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실내 공연장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마술쇼, 버블쇼 등의 특별 공연과 평소 주말 2시에는 역사 난타극, 그리고 미니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 앞에 카페와 빵집 등이 있는데요. 그런 판매시설 3곳과 숙박시설 1곳을 관리하고 청총 공작소 등의 체험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매주 상설 공연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내 공연장은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소중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삼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3.1 독립 만세운동을 난타 퍼포먼스로 재현해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공연은 물 오름달이라는 이제 역사극에 대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물 오름달은 순 우리말로 3월에 피는 달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이라고 하면 이 삼내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그 수탈 지역이라는 좀 아픔이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역사 마당극입니다. 그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삼내시장에서부터 여기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사실을 조금 더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자 이 공연을 준비를 해서 공연을 지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칠 뿐만 아니라 삼리문화예술촌의 방문객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예술 세계와 꿈을 펼치고자 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삼리문화예술촌은 소중한 무대이자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삼내문화예술촌에 이런 극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으세요. 근데 요즘 워낙 예술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경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좀 수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 같은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술 활동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힘들어하고는 있는데, 그나마 이제 뭐 이곳 삼내예술촌 1호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게 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노크만 한다면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예술가들한테는 이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 힘들고 아픈 시간을 품고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더 가치롭게 느껴지는데요. 예술촌이 되기까지의 이 공간의 역사성을 오롯이 지킨 채 방문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은 지금처럼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관광객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고요. 아름다운 또 이 경관들을 활용해서 실내의 야광 경관을 강화하고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해서 야경이 돋보이는 이색 관광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이 많은 관광객의 쉼터이자 전시와 공연 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따뜻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례역 주변에 있던 양곡창고는 또 하나의 지식을 담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고 하는데요. 책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한국 최초의 책 전문 박물관도 있고요.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 공간, 그리고 북카페,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북하우스라고 해가지고서 헌책방, 고서점이 들어와 있고요. 한쪽 옆에는 1층에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는 뭐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테이블만 보더라도 엄청 크잖아요. 진짜 아주 고급 식당에 테이블보다 4인용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의자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줬고, 그러니까 절대 눈치를 안 받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 밖에 건물, 박물관이 2동이 있죠. 물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맨 이제 창고였었고, 거기는 말 그대로 오래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림도 전시할 수 있고요. 서점과 전시실, 창고로 이루어진 책 박물관. 도서 자료는 물론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책마을 문화센터의 거점 공간인 삼례 헌책방에는 약 1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책을 품게 되기까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뒀을까요? 지금 이게 예전에 창고입니다. 쌀, 비료 뭐 이런 것을 보관하던 그런 창고고, 규모는 보통 100평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이제 특징은 중간에 기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공간이죠. 일단 기본 원칙은 그대로 다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도 이제 철판으로다가 이렇게 쳐놨는데, 제가 벽에 붙인 철판 하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박아달라고.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을 이루는 뼈대는 모두 나무로 이루어졌는데요. 양곡 창고가 가지고 있던 목조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곳에 빽빽하게 채워진 오래된 책들은 저마다의 짙은 지식의 향기를 뿜어내는데요.
오래된 공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야기와 책이 품은 넓은 세계가 만나 무한한 꿈과 미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이 자리가 바뀌어졌을 적에는 이 리듬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오래된 것은 그만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후세들한테 전달이 잘 된다면은 굉장한 그 애양심을 갖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공간은 역사적인 공간이면서 어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공간을 이런 문화시설을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딱딱한 새 책의 멋보다는 손때가 묻고 먼지가 쌓인 말 그대로 시간의 흔적이 덕지덕지 훈장처럼 남아있는 헌책의 매력. 헌책을 펼치게 되면 시간 속으로 책 여행을 떠나는 기분도 드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긴 여정을 이어가다 이곳에 자리하게 된 헌책들은 또 새로운 길을 떠나기 전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헌책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새 책도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고. 새 책도 그런데 헌책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생각을 달리 한 거죠. 대형 서점에 없는 책만 갖다 놓는다면은 그 서점들하고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포인트를 뒀고요. 원래 저는 이제 평생을 고서점을 하면서 책박물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쪽 편에 고서점을 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고서점은 신간서점하고는 또 다르죠.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들을 관계하는 그런 책, 그런 서점이면 이제 색깔이 컨텐츠가 분명히 있겠죠. 기억은 지나간 시간과 함께 추억으로 남고 사람들은 왜 추억을 찾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과거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을 찾아 오늘의 고단함을 잊고 다시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걸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저희 정서하고 맞았어요. 책들도 저희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또 이런 음악들도 우리가 80년대를 주로 산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삼례 책마을에는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공간도 있는데요. 삼례 책마을의 중심인 북하우스가 책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통한다면 이곳은 그림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들어서자마자 한 권의 그림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는 그림책 미술관이고요. 그림책은 동화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중심으로 좀 교훈적인 얘기나 뭐 판타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를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다 사실은 미발표작인 것을 그러니까 컬렉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사파와 원고를 직접 이렇게 원화전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원화를 중심으로 보셔야죠. 원화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또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기획 전시이지만 2층에는 빅토리아 3대 거장전을 상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작품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의 친필 원고와 원화를 전시하고 작품 속 등장인물을 조형 작품으로 형상화해 마치 그림책을 읽듯이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글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책과는 또 다른 매력. 다양한 그림이 글을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 그림책이 100년 전, 120년 전의 그림책인데 인쇄 상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림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은 자기의 잠재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의 분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특히 아이들이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기 발견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 공간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공간을 새롭게 채워갈 이야기를 준비해왔던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야 이 공간의 미래도 지속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간서점은 서울 코엑스에서 해마다 국제도서전이라는 걸 하고 있죠. 다 요즘 책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얼마든지 있죠. 대형 서점에 가도. 근데 고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고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딜러가 참여하는 고서 판매전. 그러니까 세계적인 고서점은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급하는 책의 수준은 가히 세계적인 보물급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전시를 하고 판매. 물론 시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던 공간. 하지만 다시 그 공간은 문화와 지식을 담아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마을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성이 있으면 좋고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공간이면 좋지요. 그 공간이 아니라 거기 들어갈 컨텐츠,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할 적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건축가라든가 인테리어 업자들은 이걸 사용할 사람의 그런 얘기를 충분히 수용해서 녹여주려고 하겠지만은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사용자가 정확히 그 컨셉을 가지고서 이걸 전달했을 적에 그 공간의 힘이 극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탈의 증거였던 공간이 이제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까지. 떠올리기만 해도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이 공간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린 채 오늘날의 새로운 역할과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아간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할 때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